네, 전문가님. 네. 네, 미증시 얘기는 마무리 지어보고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내려온 부분들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좀 반등권에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등권에 있는데 이 반등이 지금 어디까지 이제 반등이 이제 나올 것이냐. 다우 지수는 지금 전고점 넘어가고 S&P도 지금 전고점 부근에 있는데 나스닥이 조금 움직임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또 안 좋은 걸 따라가는 또 특성이 있잖아요. 또 나스닥처럼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코스피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좀 약간 이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1선에서 눌려갖고 지금 음봉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분봉을 보시면 오늘 특이사항은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냥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왔고요. 종목별로 움직이는 어떤 종목들 장세만 있을 뿐 어떤 지수 자체는 크게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좀 저항대에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게 지금 나스닥의 흐름과 좀 비슷하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밑으로 언더슈팅, 밑으로 좀 약간 코스피보다 더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21선에서 지금 걸려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힘 세게 뭐 이걸 넘어가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특이 사항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게 지금 있을까요? 증시 자금 동향을 보면요. 네. 오늘 오랜만에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52일 만에.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연기금 매수세요. 네, 연기금 매수세 한번 볼게요. 네. 일별 동향 한번 보시면 네, 연기금이 오늘 연기금이 지금 한 1,000억 정도를 샀다고 해서 네. 의미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네. 지금 연기금의 뭐 1,000억 이런 매수 이런 거 의미 없고요. 지금 이거보다 사실 더 약간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자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고객 예탁금 보시면 네. 하루에 7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8조가 나갔죠. 예, 하루에 지금 8조가 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2조 7천억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개인들은 시장에 좀 겁을 먹고 있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도 예탁금 많다, 예탁금 때문에 증시 괜찮다라고 얘기를 막 하실 때 제가 이 예탁금 믿지 마라. 이거 예탁금 시장 분위기만 안 좋아지면 다 도망간다고 금방. 네.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개인들이 예수금으로 돈을 넣어놓고 주식을 사려고 했었는데 이거 주식 시장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고 이거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다시 이제 자금을 빼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갈까요? 비트코인 쪽으로 갈까요? 요즘에 아니죠. 가상화폐 또 많이 올라서 그쪽으로도 쏠린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냥 생각하세요? 좀 안전자산 쪽으로 가겠죠. 네. 그리고 그게 정상이고요. 이게 네. 개인들이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식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뭐 예탁금 돈 싸들고 와서 집 담보 대출 내갖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냥 이 어떤 부분에 대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이 예탁금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고 이 주식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큰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결론은 주가는 계속 갑니다. 네. 중간에 계속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주겠죠. 근데 거기서 돈을 벌려고 그 순간순간에 종목들을 따라다니시고 막 트레이딩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주가의 큰 흐름을 보고 시황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들을 잘 골라서 내가 그냥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고 전문가의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나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이 부분들을 본인이 잘 컨트롤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수익을 내고 목표치를 그렇게 높게 잡지 않고 그냥 주식의 정상적인 어떤 상황들을 하신다면 돈을 버실 수 있을 텐데 이걸 게임처럼 하고 돈을 싸들고 와서 그냥 무슨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 막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렇게 선수처럼 본인들이 예전에 밑에 코로나 때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서 쉽게 수익을 낸 부분을 착각하고 본인이 선수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게임처럼 주식을 하시면 분명히 이 시장에서 아마 굉장히 큰 교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지금 시장은 돈이 이런 예탁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포스코 같은 경우가 10년 동안 투자를 해도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 때문에 연기금도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서 현금을 챙겨갖고 연기금의 그런 어떤 원래의 목적에 맞게 10년,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연금을 줘야 되는데 그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해외 시장으로 옮기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50일 연속 매도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현금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개인들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그런 부분들을 지금 봤을 때 제가 오늘 환율을 보여드리면요. 네.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보시면 보이시죠?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 시장이 올라도 환율은 오늘도 환율이 조금 올랐다. 소폭. 시장은 안정화됐지만 어제 금요일 목요일 날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근데도 환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다시 반등해서 오르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왜 많냐? 누군가 달러로 바꿔서 돈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네. 지금 미국의 그런 어떤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똑같이 금리가 상승된다 하더라도 돈은 제일 안전한 시장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들은 미국으로 많이 갈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까지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수도꼭지 열어놔서 지금 돈이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이 돈들이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쪽의 시장, 우리나라 시장으로도 다 흘러 들어왔던 건데 이게 조이를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 돈들을 미리미리 전부 다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 또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연기금이 앞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쪽으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해외 쪽으로 비중을 늘려야 될까요? 해외 주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안정적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들도 지금 이제 겁먹고 더 이상 들어오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연기금도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도 빠져나간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소는 누가 키우나요? 소는 누가 키우나요? 소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소는 누가 키우나요? 저도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도 포트폴리오가 사실 한 절반 정도는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더 넘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냥 우리나라 주식 중에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떤 현상 그 현상을 보면서 쿠팡의 상장을 보면서요. 네. 와 쿠팡 좋네라는 생각보다요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회사예요. 손정희가 투자를 해서 미국의 본사를 만들고 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했죠. 계속적으로 적자를 냈어요. 쿠팡에 손정희가 있다 보니까 쿠팡의 상장을 수월하게 했죠. 예, 근데 쿠팡에 100조로 상장을 했어요. 시가총액. 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돈을 벌어도 100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LG 화학이 세계 1위 배터리 회사, 2차 전지 아무리 사업을 해도 시가총액이 60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쿠팡이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적자 사업을 하고 미국의 나스닥을 상장했는데 거기다가 밸류를 100조를 매겨준다라는 부분에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고요. 좀 화가 났어요. 예. 그냥 우리나라 주식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아니 도대체 그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약간 너무 저평가돼 있다 좋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사실 그만큼의 가치를 매겨주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 쿠팡을 사자 이런 마음은 절대 들지 않았고요. 네. 예, 그냥 그렇다고 저평가되어 있는 LG화학이나 SK를 사자, 네이버를 사자. 뭐 언론에서는 뭐 저평가된 쿠팡이 100조인데 그럼 네이버는 저평가 아니냐, 네이버를 사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이버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쿠팡은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밸류를 좀 더 많이 받은 건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지금 일단 결론은 주식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도 살아날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시장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많이 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테이퍼링 과정,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경기 상승으로 인한 어떤 실적들, 기업의 실적들은 좋아질 거고, 뭐 조선주, 뭐 이런 여러 이제 경기 상황에 따른 어떤 철강주, 뭐 해운주 이런 것들, 뭐 여행주, 호텔, 뭐 면세점,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코로나 이후 상황으로 항공 전부 살아나면 주식 시장도 또한 우리나라 시장도 레벨업이 될 거예요. 레벨업이 될 건데 다만 좀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덜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심할 수 있으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지금 상황들의 이런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 테이퍼링과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생길 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민감하게 좀 약간 시장을 잘 관찰하면서 그 흐름을 좀 잘 타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백신 접종도 본격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지 네. 요즘에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여행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 보였어요. 여행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여행주들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네. 끝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제 그 코로나 부분들이 또 뭐 다시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는 주식시장에 일단은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혹시나 개인 투자분들께서 코로나가 또 뭐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났다 이러면 또 막 이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그 뉴스나 이런 거 보시다가 이탈리아에서 또 뭐가 더 늘어났다. 그리고 뭐 어떤 봉쇄가 좀 더 길어질 것 같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네. 아, 또 이것 때문에 주식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국채금리 이슈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코로나 이슈는 완전히 이제 거의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요. 이제는 그 끝에 터널의 빛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속에서 이런 어떤 여행주라든지 이제 면세점 관련주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뭐 항공주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경기 어떤 그런 경기 순환 관련주들 이런 쪽에 좀 이제 관심을 좀 갖고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쪽에 어떤 종목들이 또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거기서 실적을 많이 내는 어떤 종목들을 또 차별화해서 가겠죠. 그런 종목들은 향후 한 1년 동안 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큰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포트를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좀 비슷한 관련주들이 여행주도 있고 뭐 항공사들도 있고 카지노, 면세점, 호텔 이렇게 있는데 네. 전문가님은 이들 종목 중에 어떤 섹터를 제일 유망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그 섹터들을 전반적으로 좀 다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 포트에 어떤 것들을 편입하고 할 때 제일 좋은 거 하나를 가져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예, 너무 분산 투자를 한다고 여행주도 하나, 또 심지어 여행주도 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노랑풍선 또 분산 투자하신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네. 종목 막 40개씩, 50개씩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제발 분산 그렇게 투자가 하지 좋다고 않았으면 하는데 좋겠고요. 그 정도는 안 좋은 건가요? 네네. 분산 투자가 좋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다 갖고 있는 건 안 좋은 거야? 예, 그 몸에 좋은 게 아무리 산삼이 몸에 좋다고 해도 네. 그거를 막 한 번에 막 50개씩 100개씩 먹으면 네. 그게 몸에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든 게 적당히 그냥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뭐 여행주 그리고 뭐 카지노 그리고 항공주 뭐 그리고 면세점 뭐 백화점 이런 부분의 포트를 한 종목씩 정도로 뭐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좀 흐름이 좀 안 좋아지고 뭐 수익률이 이렇게 작아지는 종목들을 하나씩 그냥 버려내고 뭐 잘 가는 종목들만 가지고 가면서 그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다시 이제 좀 기존에 판 종목들 갖고 또 추가 매수를 해서 그 종목들 하나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어떤 운용 방법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이 중에 여행주냐 뭐 아니면 백화점 주냐 이렇게 예측을 해서 딱 정해서 가기보다 네. 그냥 전반적인 포트의 어떤 상황들을 좀 보면서 그런 어떤 종목들을 편입을 하되 가는 종목들은 좀 끌고 가고 안 가는 종목들은 좀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가는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올 때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또 추가 매수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운용 전략들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군에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제가 여행주들이 지금 옆으로 쉬고 있다. 근데 네. 쉬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갈 수 있는 모양들이 나오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그 부분에서 좀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요. 모두 투어나 뭐. 근데 또 다시 조금 쉬어갈 수 있고 이 외에도 지금 다른 종목들이 많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어떤 제약주들, 네. 예, 제약주, 바이오주들 조정받고 막 위에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 네. 그런 것만 지금 붙잡고 계속 하지 마시고 지금 새롭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예. 네. 연예인들도 세대 교체가 되잖아요. 예, 예전에 트렌드가 최진실이었다면 이제 예. 최진실만 너무 바라보지 최진실이 말고 언제 쪽인지. 아 죄송합니다. 네. 김희선도 있고, 네. 아 네. 김희선도 오면 옛날 사람인가요? 하여튼 예, 계속적으로 그런 세대 교체가 되잖아요. 네.
새로운 이쁜 종목들이 있고 또 이쁜 연예인들이 있고 요즘에 BTS가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예전에 너무 소방차만 쳐다보고 하지 말자. 소방차도 또. 요즘 BTS 있잖아요. BTS. 네, 예.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좀 따라가야지 혼자 자꾸 소방차 얘기를 하고 있고 매일 저한테 셀트리온 소방차 물어보시는데 셀트리온 소방차 이제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예, 이제 좀 BTS 이런 거 물어보세요. 예, BTS 이제 이런 거 좀 새로운 신규 종목들, 새로운 어떤 산업의 새로운 어떤 방향들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로 자꾸 내가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자꾸 예전 노래만 듣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어떤 부분들에 자꾸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기존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이버 카카오도 이번에 쿠팡 어떤 이슈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 뭐 액면 분할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좀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기술주들 내려오는 미국의 기술주들 내려오는 거를 보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 종목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뭐 카카오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술주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2차 전지주들 저 내려오는 거 좀 왜 내려올까? 예,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던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 왜 하락할 때 5%, 7%씩 내려오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시장의 기대감으로 조금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시장에 모두 투어랑 이런 것들이 6% 올라갈 때 왜 삼성, SDI 이런 거는 못 올라가고 내려오나? 왜 SK 이노베이션 왜 저 5.7%씩 내려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적응을 하시면서 그 흐름을 좀 따라가시려고 하실 필요가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행주 질문 드렸다가 이제 네이버 언택트까지 네. 2차 전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여행주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전문가님. 네네. 오늘 오른 종목들 보면은 최근에 네.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종목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도 가격을 회복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이미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네. 새롭게 진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나요? 일단 결론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여행주가 예전에 여행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모두 투어가 있다고 쳤을 때 예전에는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시장의 파이가 10,000원짜리가 있었다고 치면 그 파이를 10명이 나눠 먹었어요. 모두 투어, M 투어, 뭐 N 투어, C 투어 막 이제 그렇게 나눠 먹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어떤 위기가 생기면서 다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없어지고 나서 그 어떤 여행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남아있는 여행사들이 이렇게 소수만 남아있다 보니까 똑같은 파이를 적은 사람들이 나눠 가질 거고요. 그게 나중에 시장이 호황이 되면 그때 오히려 주가는 꺾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주는 그 전에 이런 기저효과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아마 여행이 몰릴 거고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여행이 계속 그냥 풀로 예약이 차는 기존에 보지 못한 실적들을 볼 거예요. 그럼 주가는 오히려 그때 돼서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찍었다 하면서 주가는 그 부분을 또 인정을 하고 용인을 하겠지만 사실 그때도 되게 또 그때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여행사들이 또 계속적으로 또 생길 거예요. 시장이 좋아지니까. 네. 그러면 다시 그 여행의 수요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고 뉴스에서는 여행이 좋다 막 하겠지만 이제 기업들의 이익들은 떨어질 겁니다. 예, 그때 되면 또 여행사들이 또 여기저기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여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네. 지금 기대 정도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주가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제 의견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유심히 볼 필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행주들에 대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보자. 제약바이오주보다는 앞으로 여행주들 많이 담아보자. 전망이 좋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벌써 또 1시간이 갔어요. 이제 마무리할 네네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